네, 이번 시간은 관성력과 운동방정식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성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난 시간에 뉴턴 제3법칙 3개를 배우면서 첫 번째 법칙이 관성의 법칙이라고 해서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힘을 가하지 않았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개념만 알고 넘어갔는데, 물리 원 교육과정에서도 관성력을 다루진 않습니다. 근데 뒤에 상대성 이론을 할 때 관성력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으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 김에 간단하게 관성력이 무엇이다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의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운동 방정식. 수학에서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 x나 y 같은 미지수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이 운동 방정식은 F는 MA에서 뭐 힘, 질량, 가속도 이런 것들, 그런 어떤 요소들을 계산하는 거를 이제 운동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F는 MA에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값을 계산을 해보자, 뭐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관성력만 빠르게 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눠준 프린트 아래쪽에 보면 버스 2대가 나타나고 있죠. 둘 다 버스가 왼쪽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이 상황은 버스가 왼쪽으로 움직일 건데, 어떻게 움직이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뒤로 넘어지는 것처럼 보일까요? 두 가지로 나누면 급정지, 급출발. 여기 같은 경우는 급출발하는 경우가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문이야. 좀 더 자세하게 그릴 걸 그랬나 보다. 그래서 버스 같은 경우 이렇게 있을 때 이 경우는 급정지 하게 되면 이렇게 앞쪽으로 쏠려가지고 운전기사 아저씨 얼굴로 보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이쪽 방향 급출발하는 경우를 먼저 볼까요? 왼쪽 방향으로 이제 급출발하는 건 속도가 많이 변해서 가속도가 생긴다는 건데, 원래는 이 사람이 여기 이렇게 서 있었겠죠. 여기 서 있었을 텐데, 그래서 관성이 작용해서 현 상태를, 정지해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했었는데, 이 버스하고 접촉되어 있는 이 부분만 아주 재빠르게 이렇게 움직인 거죠. 그래서 몸이 뒤편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처럼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가만히 있었는데 사람이 뒤로 넘어진 거잖아요. 뒤로 넘어졌다고 하는 소리는 누군가가 이 사람을 뒤쪽으로 힘을 가했기 때문에 물체가 움직인 거죠. 그럼 이때 힘을 가한 주체가 누굴까요? 누가 이 사람한테 힘을 가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서 요거 같은 경우는 힘을 가한 주체가 없기 때문에 위에 보면 관성력 해서 맨 끝에 관측자가 느끼는 가상의 힘입니다. 가상의 힘. 거기 앞쪽에는 가속도 운동하는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속도 운동하는 시스템? 개라고도 하는데, 어떤 가속도 운동하는 전체의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시스템이라고도 하고 개라고도 하고 하는데, 어떤 가속도 운동하는 공간 자체가 이렇게 가속도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어떤 물체들은 뭔가 가상의 힘을 느끼게 되더라. 그때의 힘을 관성력이라고 한다. 좀 약간 개념이 어렵죠? 근데 버스 잘 생각해보면 급 출발하게 되면 저절로 뒤로 간단 말이야. 이때 뒤로 움직인다는 소리는 힘을 가했다는 소리고, 이 힘을 가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가상으로 생긴 힘이더라 라는 겁니다. 어쨌든 힘이니까 얘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F는 MA로 계산을 하는데, 이때 뒤로 작용한 힘의 이 질량은 요 사람의 질량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량이고, 이때 가속도는 얼마냐면 버스가 이쪽 왼쪽으로 진행한 요 가속도하고 크기가 동일해요. 하지만 요 힘은 오른쪽 방향이니까 요거는 왼쪽 방향이잖아요. 방향은 반대이고 크기는 같은 가속도가 질량이 곱해져서 관성력을 계산할 수 있다. 버스로 하니까 좀 설명이 어렵지만 잠시 뒤에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한 번 더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급출발 한번 볼까요? 급출발. 원래는 이
사람이 급정지죠, 급정지. 원래는 이 사람이 이렇게 똑바로 서 있었는데 정지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이 버스 자체가 왼쪽 방향으로 지금 원래는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자기도 모르게 왼쪽으로 이동하는 운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급 정지를 하게 되면 접촉되어 있는 이 다리 부분만 딱 그 자리에 고정되고 이 몸통은 왼쪽 방향으로 여전히 움직이려고 하는 현상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왼쪽 방향으로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더라. 앞쪽으로 움직였으니까 누군가가 이 사람한테 힘을 가했는데 힘을 가한 존재가 없죠. 존재가 없기 때문에 가상의 힘, 관성력이고 얘를 구할 수 있다. F는 ma에서 구할 수 있는데 이때 m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의 질량이고 이때 가속도는 버스가 급정지했으니까 왼쪽 방향으로 속도가 증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속도가 감소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가했을 거고 요 가속도하고 반대 방향 또는 힘의 방향이 왼쪽이니까 이 가속도는 왼쪽 방향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곱해서 관성력을 구하시면 된다. 간단하게만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아래쪽에 뭐 등속 직선 운동 할 때도 뭐 나오고 있는데 뭐 그거는 그냥 생략하고 버스보다 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1층에서 뭐 10층까지 위쪽 방향으로 움직일 건데 요 사람이 질량이 계산하기 좀 괜찮게 60kg이다. 그 다음에 1층에서 10층으로 올라가는 그 출발하는 순간 가속도가 2m/s 제곱으로 엘리베이터가 위쪽으로 출발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많이 탈 텐데 1층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 순간 자신의 몸무게가 어떻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무거워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거를 이제 관성력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은 60kg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겠죠. 중력은 mg에서 질량 60에다가 중력 가속도 10을 곱해서 600N이라고 하는 중력이 아래 방향으로 작용을 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엘리베이터가 위쪽으로 가속을 하게 된다 그러면 좀 전에 버스에서도 얘기했지만 관성력이 작용하는데 이 가속도하고는 반대 방향, 즉 아래 방향으로 누군가가 짓누르는 것 같은 관성력이 작용한다라는 거죠. 이 F니까 얘도 마찬가지 ma에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때 관성력의 질량은 이 사람의 질량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 가속도는 어떤 시스템이 올라가는, 이 시스템이 움직이는 가속도하고 동일한데 방향은 아래 방향이니까 참고하시고 아래 방향으로 지금 관성력이 작용하는 거죠. 그럼 관성력을 계산하면 120N. 관성력 아래 방향으로 이 사람이 120N을 받고 원래 중력인 600N이 받고 있으니까 600 더하기 120해서 이 사람은 720N의 힘을 받더라. 즉 72kg처럼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 때 이 사람은 무거워지는 것처럼 작용한다.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말 나온 김에 정지할 때도 한번 해볼까요? 이제 10층에 다 도달을 했습니다. 10층에 다 도달을 해서 멈추려고 한다 그러면 속력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가속도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면 아래 방향으로 이제 가속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출발할 때를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럴 경우 10층인데 1층으로 내려갈 때 아래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할 때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뭔가 붕 뜨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자신의 몸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다이어트를 했나? 뭐 이런 식으로 살이 빠졌나 느껴지는 그런 기분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은 60kg이니까 가만히 아무것도 작용을 안 해도 중력인 600N이 작용할 거고 요 계산하는 거 했었죠. 아래 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 가속도하고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이 작용한다라는 거죠. F는 ma. 이때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질량인 거고 60kg. 가속도의 크기는 얘랑 같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120N. 이때 120N은 어느 방향으로? 위쪽 방향으로 작용한다라는 거죠. 중력은 600N 아래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600에서 반대 방향인 120N을 빼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480N, 48kg으로 뭔가 무게를 쟀으면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관성력을 활용을 해서 엘리베이터에서 몸무게가 무거워지는 거와 가벼워지는 경우를 계산을 할 수가 있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세 번째, 어떤 공포 영화들이나 액션 영화들을 보게 되면 엘리베이터 줄이 끊어지면서 이제 아래 방향으로 하면서 떨어지는데, 그때 뭐 여기서 막 격투씬도 일어나고 어쨌든 영화를 찍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가끔 생각을 하죠. 이렇게 떨어지는 와중에 지표면에 도달할 때쯤에 내가 점프를 하면 엘리베이터는 망가지고 나는 점프를 했으니까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그건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혹시나 궁금하시면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시면 뭐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 뭐 본인이 조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줄이 끊어졌어요. 좀 약간 공포스러운 경우인 거죠. 줄이 끊어지면 이 엘리베이터 자체가 아래 방향으로 가속을 하겠죠. 얼마만큼? 중력 가속도 10m/s 제곱만큼 가속을 할 겁니다. 아래 방향으로 가속을 하니까 이 안에 있는 물체들은 어느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이 작용을 하고, F는 ma인데 질량 60kg에다가 이 가속도가 얘랑 같아야 되는 거죠. 반대 방향 mg. 즉 계산하면은 60 곱하기 10 해서 600N의 관성력이 위쪽으로 작용하는 거죠.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아래 방향으로 600N인 중력이 작용하죠. 아래 방향으로 600, 위쪽 방향으로 600. 서로 완전히 상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에 어떤 기분을 느껴질까요? 어떤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거냐면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뭔가 마찰이나 뭐 이런 요소들이 없다 그러면 자유낙하할 때 무중력 상태를 경험할 수 있더라. 우주까지 가지 않고 무중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관성력을 이제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이번 시간에서 꼭 해야 될 이제 운동 방정식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운동 방정식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F는 ma를 활용을 해서 뭐 질량을 구하든 힘을 구하든 가속도를 구하든 계산을 하는 거다, 뭐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기에 보게 되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5kg짜리 상자가 있고 오른쪽 방향으로 20N을 가했대요. 이럴 때 물체의 가속도는 얼마일까요? 지난 시간에도 했었는데 F는 ma 활용하시면 되죠. 그래서 20N을 가했고 질량이 5kg이니까 따라서 이 물체는 4m/s 제곱의 가속도를 갖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를 운동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로 넘어갈게요. 오른쪽에 보면 좀 더 어려워졌죠? 상자가 두 개가 나왔고 붙어 있어. 그 다음에 마찬가지 20N의 힘으로 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1번부터 뭐 6번까지 질문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풀기 전에 해야 될 과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집이나 참고서 이런 거 보게 되면 운동 방정식을 구하는 어떤 공식 같은 것들을 유도를 해놓고 그거를 외워서 푸는 방향으로 뭔가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보다 저도 공식을 잘 못 외워요. 그냥 이런 식으로 풀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공식이 나오고 그걸 이제 활용을 해서 푸는 편인데, 첫 번째로 따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뭘 하냐면 이렇게 맞붙어 있거나 줄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한 물체로 가정을 합니다. 두 개의 물체지만 한 물체로 가정을 하게 되면 지금 이 물체는 5kg짜리죠. 두 번째 뭘 하냐면 이 한 물체라고 생각한 이 물체의 가속도를 구합니다. 가속도는 F는 ma 해서 a는 질량분의 F죠. 그래서 질량분의 여기 이 물체에 작용된 전체 R자 힘을 가지고
가속도를 구하는데 이때 한 물체인 질량은 5kg, 이때 작용한 힘은 20N, 계산하면 4m/s 제곱인 거죠. 그러면 이 두 개가 합쳐진 요 물체는 이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4m/s 제곱입니다. 그러면 B의 가속도는 얼마일까요? B의 가속도도 4, A의 가속도도 4. 당연하겠죠. 두 개의 물체가 맞물려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의 지우개가 붙어 있다. 이 상태에서 좀 잘 떨어지는데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다. 그래서 요거를 왼쪽 방향으로 힘을 주게 되면 똑같은 가속도, 똑같은 속력으로 움직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맞붙어 있었을 때 뭔가 계산을 했겠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동일한 각각으로 따져줘도 동일한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일 거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뭐 하냐면 이 물체 A, B의 각각의 알짜 힘을 구하십니다. A의 알짜힘 어떻게 구하냐? A의 질량에다가 A의 가속도를 곱해서 구하시면 되고, B의 알짜힘은 B의 질량에다가 B의 가속도를 곱하면 되죠. 한번 해볼까요? A의 질량 3kg, A의 가속도 4니까 이 A의 알짜힘은 12N, 가속도가 오른쪽 방향이니까 방향까지 표기하면 문제 풀 때 좀 더 수월해집니다. B의 알짜힘은 MA 해서 8N,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겠죠. 요까지 구해놓고 이제 문제에 접근을 하면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들을 다 답할 수가 있는 거죠. 웬만해서. 1번 볼게요. 질문. A의 가속도는 물어보고 있는데 구해놨죠? A는 4m/s 제곱. 두 번째, B의 가속도는 물어보고 있죠. 똑같이 4m/s 제곱. 세 번째,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해냈죠. 12N. 네 번째, B의 알짜 힘은 B도 구했죠. 8N. 요까지는 이제 쉽게 이제 답변할 수 있습니다. 구하게 된다 그러면. 5번에 A가 B를 미는 힘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일단 A를 지워볼까요? A를 지워보게 된다 그러면 지금 B에 작용하는 알짜는 8N입니다. 이때 8N을 밀 수 있는 녀석은 누구만 가능하냐? 붙어있는, 접촉되어 있는 녀석만 가능하거든요. 요 B를 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녀석은 A밖에 없어요. 즉 A가 B를 민다는 거죠. B를 미는 힘은 8N인데 이 B를 밀 수 있는 녀석은 A밖에 없어. 그럼 다시 설명하면 A가 B를 미는 힘은 8N이다. 그러면 B가 A를 미는 힘은 얼마일까요? B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A를 밀어? A도 오른쪽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뭔가 좀 요상하긴 하죠. 그런데 밀려나면서도 이게 힘 센 사람 두 사람인데 나는 밀려나면서도 힘을 가할 수는 있죠.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얼마냐? 8N입니다. 어떻게 되냐 하면 요 5번, 6번 해서 A가 B를 미는 힘을 작용이라고 하면 주어, 목적어가 바뀌었죠. 자리가 바뀌어 있으면 B가 A를 어쩌고 한다 그러면 얘는 반작용이에요. 작용, 반작용은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다 라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8N 이렇게 찾아내셔도 되고 A만 가지고 정말로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A만 따로 한번 그려볼게요. A가 지금 12N의 힘으로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얘가 알짜 힘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원래는 A를 20N으로 밀고 있었잖아요. 20으로 밀고 있었는데 이러쿵저러쿵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2N의 힘밖에 작용하지 않아, 오른쪽으로. 그런 소리는 무슨 말이냐? 누군가가 왼쪽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힘을 가하고 있다? 8N의 힘으로 가하고 있어야지만 20에서 8을 빼서 알짜 힘이 12N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왼쪽으로 밀어줄 수 있는 애는 누구밖에 못해? 붙어있는 B가 밀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B가 A를 미는 힘은 8N.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얘를 구해도 되고요. 얘를 구하는 문제였긴 하지만, 아니면 5번, 6번에서 작용, 반작용 관계를 활용을 해서 동일한 힘이다, 이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이 운동방정식 부분은 너무 중요해서 그 뒷페이지에 보게 되면 예제를 3개가 더 있죠. 이것만 빠르게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 이제 2개의 상자가 나오고, 이번에는 실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실을 잡아당기게 되면 얘네들도 동일하게 움직일 겁니다. 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한 물체로 생각을 하셔서, 이따가 바로 할게요. 한 물체로 생각하면 요거 2개 더해서 5kg이구나. 두 번째 가속도를 구한다 그랬죠. 그래서 한 물체로 생각한 질량 m에다가 요게 작용한 R자 힘 5kg이고, 요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20N만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가속도는 4m/s 제곱이다. 4니까 요 B의 가속도도 4, A의 가속도도 4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세 번째, 각각의 R자 힘을 구한다 였었던 거죠. 그러면은 R자 힘 구하는 거 F니까 MA 해서 A의 R자 힘은 MA에서 8N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고, MA니까 B는 12N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요까지 구해 놓은 상태에서 아래쪽에 있는 질문들을 이제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A의 가속도는 얼마냐? A의 가속도는 4m/s 제곱, B의 가속도도 4m/s 제곱. 세 번째, A에 작용하는 R자임은 8N. 네 번째, 그럼 B에 작용하는 R자임은 12N. 이제 여기까지는 뭐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이런 거 물어보면 이제 감사한 질문이 되는 거죠. 5번 볼게요. 이번에는 실 A가 상자 A를 당기는 힘은, 실 A가 상자를 연결되어 있어서 잡아당기고 있죠. 20N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따로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고 20N. 6번에 그러면은 A가 실 A를 당기는 힘은, 실이 얘를 20N 잡아당겼는데 그럼 A도 얘를 이쪽 방향으로 잡아당길 수 있다라는 거죠. 얼마일까요? 이 5번, 6번이 어떤 관계야? 실 A가 A를 어쩌고저쩌고, A가 실 A를 어쩌고저쩌고, 작용, 반작용 관계인 거죠. 작용, 반작용, 작반. 그래서 얘도 20N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7번 볼게요. 이번엔 실 B가 A를 당기는 힘은, 요것도 한번 볼까요? 실 B가 얘를 잡아당기고 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될까요? 뭐 아까 설명한 것처럼 정식으로 한번 설명을 한다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녀석만 떼놓고, A는 지금 오른쪽 방향으로 20N이 작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러쿵저러쿵 막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8N의 R자임만 작용했어요. 아니 20으로 잡아당겼는데 왜 8밖에 작용하지 않은 거지? 누군가가 얘를 이쪽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거네. 얼마로 잡아당겨야 요 값이 될까요? 12N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요거 A를 잡아당길 수 있는 녀석은 붙어있는 녀석, 즉 실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은 12N이 되더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8번에 그다음 실 B가, 또 실 B가 주인공이네요. 실 B가 이번에는 상자 B를 잡아당기는 힘은 얼마일까요? 실 B가 얘도 잡아당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요 B를 한번 B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가려볼까요? 지금 B에 작용하는 R자임은 얼마죠? 12N. 즉 오른쪽으로 12N의 힘만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잡아당길 수 있는 녀석은 어떤 녀석? 붙어있는 애, 접촉되어 있는 애만 가능하다. 즉 실 B가 얘를 얼마만큼의 힘으로?
12N으로 잡아 끌고 있다라는 거죠. 9번에 그럼 B가 실 B를 당기는 힘은 이제 설명 안 해도 되죠. 8번하고 9번은 또 작용 반작용 관계인 거죠. 12N. 즉, 요 상자도 얘를 12N으로 잡아당기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냥 요 세 가지를 좀 잘 봐주세요. 지금 계산을 잘 이쁘게 뭔가 실수 없이 하게 된다 그러면 중간에 실 B, 뭐 실 B가 A를 잡아당기든 A가 실 B를 잡아당기든 얘가 B를 잡아당기든 B가 실 B를 잡아당기든 하나의 실에는 계산을 잘 하게 되면 동일한 힘만 작용해요. 실에 작용하는 힘을 장력이라고 하잖아요. 어느 방향에서 요거를 활용해서 잡아당기든 같은 값으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A가 실 B를 잡아당길 때는 요 값인데 얘가 얘를 잡아당기면 다른 값이 나올까? 그런 경우 없거든요. 하나의 실에는 계산을 잘하면 하나의 실에는 하나의 장력만 작용한다. 여기서는 12N이니까 어떤 경우로 살펴보더라도 동일한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걸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문제집이나 참고서 보게 되면 실 대신 요게 용수철 저울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용수철 저울에 눈금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 실에 걸린 장력을 구하여라 하는 질문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용수철 저울이 나와도 실로 생각을 하시고 계산을 그냥 동일하게 진행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예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마찰이 없는 건 마찬가지고 이제 뭔가 도르래에 연결되어 있어서 A, B가 하나의 줄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운동방정식을 구해보자. 마찬가지 아까 했었던 거 한 물체로 생각한다. 5kg이고요. 두 번째 가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구하기 전에 이 물체 잠깐 보세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A, B는 어느 방향? A는 오른쪽 방향으로 뭔가 끌려갈 것 같고 B는 아래 방향으로 당연히 움직이겠죠. 누구의 얼마만큼의 힘에 의해서 A는 아래 방향 중력이 작용할 거지만 요 바닥이 수직하게 밀어내는 수직항력에 의해서 뭐 아래 윗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상쇄가 될 거고, 그래서 요 움직이는 와중에 A에 작용하는 힘은 뭐 특별히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고, B는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20N 작용하겠죠. 요 힘에 의해서 A, B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물체로 생각해서 5kg, 그 다음에 A, B의 움직이는 가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M, 그 다음에 R자 힘, 한 물체 5kg, 그 다음에 이때 힘이 요 20N이라는 소리죠. 계산하면 4m/s 제곱, 즉 A는 이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4, B는 아래 방향으로 가속도가 4만큼 작용하더라. 세 번째, 각각의 R자 힘을 구한다. 그래서 A의 R자 힘, MA니까 12N이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고, MA 하는 거니까 B는 여기다 쓸게요. 8N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더라. 이거 펜이 잘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이렇게 작용하더라 라는 거죠. 여기까지 구해놓고 그 다음에 질문들을 보면 되죠. 1번에 A의 가속도는 얼마냐? 4m/s 제곱. 두 번째 B의 가속도도 4m/s 제곱. 세 번째 A의 R자 힘은 12N. 네 번째 B의 R자 힘은 8N. 여기까지 물어보는 건 동일하죠. 5번부터 볼게요. 5번에 보면 실이 A를 당기는 힘은, 잡아당기는 힘은 얼마냐? 실이라고 하는 건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요 실. 그래서 요 실이 A를 잡아당기는데 얼마일까요? 지금 A에 작용하는 R자 힘은 얼마예요? R자 힘은 12N이지. 요거를 잡아당길 수 있는 녀석은 붙어있는 녀석밖에 안 된다는 점. 그래서 실이 A를 잡아당기는 힘은 12N이다. 금방 구할 수 있죠. 6번에 실이 B
B를 당기는 힘은 7번 다 써볼까요? 그 다음에 A가 C를 당기는 힘은 8번에 B가 C를 당기는 힘은 이렇게 되는데 요 5번하고 7번부터 볼게요. 7번. 5번하고 7번은 실 A 요거에서 주어 목적어가 바뀌어져 있죠. A 실. 그러니까 5번하고 7번은 작용 반작용 관계인 거죠. 그래서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12N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이 B를 잡아당기는 힘은 얼마이냐, B 한번 볼까요? B를 한번 또 정식으로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B만 보면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20N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러쿵저러쿵 뭔가 계산을 해봤더니만 실질적으로는 8N밖에 작용하지 않더라. 아래 방향으로 20을 줬는데 왜 8밖에 작용하지 않아? 누군가가 위쪽 방향, 요거의 반대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힘으로 잡아당기니까 8N이 되는 거죠. 즉 12N으로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요 위쪽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애는 B하고 붙어있는 실밖에 못하는 거지. 즉 실이 B를 잡아당기는 힘은 12N이더라.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6번하고 8번을 보게 되면 실이 B를 잡아당기는 힘, B가 실을 잡아당기는 힘, 작용 반작용이죠. 그래서 얘도 계산하면 12N이라고 하고,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실에는 계산을 잘 하게 되면 하나의 실에는 하나의 힘만 작용하잖아요. 실 들어가 있으니까 다 같은 값으로 작용한다라는 것도 조금만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번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 5번째. 고정도르래에 이제 A, B 상자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3kg, 2kg입니다. 뭐 한물체로 가정하고 가속도를 구하기 전에 좀 보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얘가 더 무거우니까 뭔가 A는 아래 방향으로 움직일 것 같고 B는 위쪽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그러면은 누구의 힘에 의해서? A는 아래 방향으로 30N이 작용하고 있고요. B는 중력에 의해서 아래 방향으로 20N이 작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요걸 두 개 다 아래 방향이니까 50N의 힘으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 A를 쭉 줄을 왼쪽 방향으로 펼치면 왼쪽으로 잡아당기는 거고 B는 오른쪽 방향을 잡아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네 두 개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상쇄가 돼서 최종적으로는 R자임이 10N,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R자임이 10N이다 라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한 물체로 생각한다. 5kg이고요. 두 번째 가속도를 구해야 되는 거죠. n분의 시그마 f, R자임 f. 그러면 5kg이고 이때 R자임 30, 20에서 50이 아니라 30에서 20을 뺀 10N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는 2m/s 제곱으로 A는 아래 방향으로 가속도가 2가 되는 거고요. B는 윗방향으로 가속도가 2가 되더라 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각각의 R자 힘을 구한다 라고 했었던 거죠. 그러면 A의 R자 힘은 A니까 6N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고, B는 A니까 4N이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R자 힘까지 다 구했어요. 얘가 6N, B가 4N. 이제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A의 가속도는 2m/s 제곱. 두 번째, B의 가속도도 2m/s 제곱. 세 번째, A의 R자임은 6N. 네 번째, B의 R자임은 4N. 여기까지 쉽게 왔죠. 5번부터 볼게요. 실이 A를 당기는 힘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요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요 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A를 먼저 볼까요? 한번 요거 그냥 순차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는 아래 방향으로 가만히 놔둬도 중력이 30만큼 작용했는데 이러쿵저러쿵 계산해 보니까 R자 힘이 6밖에 작용하지 않는데요. 아니 30을 줬는데 왜 6밖에 작용하지 않아? 반대 방향으로 얼마만큼 누군가 잡아당기고 있구나. 얼마만큼 잡아당겨야지 상쇄가 돼서 6이 될까요? 즉 24N이 돼야 되겠죠. 즉 요 실이 요 상자 A를 얼마만큼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어? 24N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5번하고 7번을 먼저 볼게요. 5번, 7번. 7번부터 보면 이제는 A가 C를 당기는 힘은 이렇게 물어보죠. 5번하고 7번은 작용 반작용이죠. 그래서 24N, 요 상자도 요 C를 24N으로 잡아당기고 있다. 6번에 보면 C이 B를 당기는 힘은 이렇게 했는데 요 굳이 계산을 안 하더라도 실 이렇게 해서 다 24N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있는데 다 처음이니까 한 번만 더 B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B 같은 경우는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20N 작용하는데 이러쿵저러쿵 뭔가 알짜면 구해봤더니 오히려 윗방향으로 4N의 힘이 작용하네? 아래로 나는 20을 잡아당겼는데 왜 윗방향으로 4N이 작용하는 거지? 요 윗방향으로 위로 누군가가 얼마만큼으로 힘으로 잡아당겨야 돼? 누군가가 위쪽으로 24N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랑 상쇄돼서 윗방향으로 4N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위쪽으로 잡아당길 수 있는 녀석은 요 실밖에 못하는 거지. 그래서 실이 B를 잡아당기는 것도 마찬가지 24N이다. 아까 말했던 하나의 실에는 하나의 힘만 작용한다. 그걸로 계산을 하셔도 되죠. 6번하고 8번 같은 경우는 작용 반작용 관계인 거죠. 그렇게 해서 24N 파악하셔도 되고 하나의 실에는 하나의 힘만 작용하더라. 24N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방정식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하니까 자세하게 공부하시고요. 아래쪽에 보면 운동방정식을 풀 때 내용을 정리되어 있는데 아까 1단계 뭐 해라, 2단계 뭐 해라 뭐 이런 내용이니까 굳이 다른 교재나 참고서에서 이 운동방정식에 관련된 공식을 유도해서 외워서 뭐 푸는 경우를 이제 딱히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